이 질환은 당뇨병 환자에게서 흔히 생기는 합병증. 당이 많아 끈적끈적한 피가 온몸을 돌며 혈관을 파괴하는데 이로 인해 눈의 미세혈관에 산소가 부족해져 망막에 새로운 미세혈관이 생성된다. 하지만 튼튼하지 못한 신생혈관 내 물질은 밖으로 나와 망막에 물이 차거나 때론 혈관 벽이 무너지게 된다. 따라서 이 질환에 걸리게 되면 눈에 출혈이 생기거나 망막이 떨어져 나가 심한 경우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 당뇨병성 망막증 치료에 쓰이는 것이 바로 레이저. 레이저 파장에 민감한 물질을 신생혈관에 주입. 레이저를 쏘아 다른 조직은 건드리지 않고 신생혈관만을 태워 없애는 것이 그 원리다. 이것이 신생혈관을 레이저로 태워 없앤 실제 당뇨병성 망막증 환자의 시술 전후의 사진. 안과 레이저의 두 번째 성질, 부순다. 그렇다면 부수는 레이저는 어떤 치료에 이용될까? 녹내장 치료에 우리가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녹내장 중에 하나가 이제 안압이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눈이 말랑말랑한데 이것은 눈 안에 물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잘 생성되고 잘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중에 이제 빠져나가는 길이 막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홍채에 구멍을 내서 잘 빠져나게 하는데 이 홍채에 구멍을 낼 때 우리가 태우는 성질과 부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레이저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녹내장 환자의 눈. 그런데 녹내장은 어떤 질환일까? 녹내장은 안압이 상승해 시신경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인데 이처럼 시야가 점점 좁아지다가 실명이 이루는 것이 주요 증상이다. 이렇게 녹내장 환자의 시야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좁아지는 이유는 눈 속에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해 안압이 상승하면 가장 주변부 시야를 담당하는 바깥쪽 시신경부터 죽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위험한 질환인 녹내장 치료에도 레이저가 필요한데 백문이불여일견, 지금부터 녹내장 환자의 레이저 시술 장면을 살펴보자. 이 환자는 눈 속에 수분이 빠져나가는 부분이 막혀 안압이 상승해 녹내장에 걸린 환자. 이렇게 막혀있는 수분 배출 통로에 레이저로 구멍을 내면 수분이 다시 빠져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안과 레이저의 세 번째 성질, 자른다. 안과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레이저 시술은 바로 시력교정술. 우리의 시력이 나빠지는 이유는 빛을 받아들이는 망막에 굴절 이상이 생겨 물체에 상이 맺히는 위치가 변했기 때문. 이때 굴절 이상이 나타난 각막을 평평하게 깎아내면 시력이 회복될 수 있다. 과거엔 칼을 이용해 각막을 깎아냈는데 각막 손상의 위험이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칼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레이저를 사용하게 된 것. 그렇다면 시력교정술 레이저 얼마나 정교할까? 자, 오늘의 엔젤 실험실. 눈의 각막을 대신할 의료용 젤에 레이저를 발사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젤을 깎아내보자. 오늘 레이저를 쏘아서 만들어볼 모양은 바로 아주 작은 모자, 지름 6cm, 두께 1.2mm의 젤을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자, 레이저 발사! 레이저를 조금씩 발사하자 정밀하게 깎아지는 의료용 젤. 자, 실험 종료. 레이저로 새겨진 무늬를 살펴보기 위해 젤에 새겨진 무늬를 따로 떼어보니 이렇게 작고 정밀한 투명 모자가 완성됐다. 이처럼 원하는 모양을 정확히 조각하는 레이저는 섬세한 각막 수술의 안성맞춤인 것.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는 시력 교정술뿐 아니라 정교함이 생명인 각막 이식술에도 사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레이저 시력 교정술 현장을 찾아가 실제 수술 모습을 살펴보자. 오늘 시력 교정술 주인공은 20대 고도근시 여성 정아영 씨. 약해서 장시간 책을 보거나 컴퓨터 화면을 보면 눈이 피로해지고 충혈되는 점이 있어서 라식을 열심히 하게 됐고요. 안경을 어렸을 때부터 썼기 때문에 거의 15년 정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 안경을 벗어나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것도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현재 시력은 어느 정도일까? 글자판이 있는 숫자가 하나도 안 보이고요. 심지어 그 맨 위에 있는 큰 숫자도 안 보인 지 꽤 됐습니다. 상당히 나쁘시네요. 그녀의 현재 시력은 왼쪽 눈 마이너스 8디오퍼, 오른쪽 눈 마이너스 8.75디오퍼. 이게 고도근시이지만 각막 두께가 약 560 마이크론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인트라 레이저를 이용해 가지고 각막 절편을 아주 얇게 만들고 우리가 라식 수술을 할 건데요. 오케이. 점안 마취 후 본격적인 수술 시작. 라식 수술 1단계, 레이저를 이용해 각막의 뚜껑 역할을 해주는 절편을 만든다. 펜트스가 레이저로 커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각막 절편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지금 각막 절편을 다 만들었습니다. 라식 수술 2단계, 레이저로 잘라낸 절편 뚜껑을 조심스럽게 벗겨낸다. 이제 펜트스가 레이저를 이용하게 되면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우리가 정확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펜토세갈 레이저를 이용한 라식에서는 0.09mm에서 0.13mm의 두께를 일정하게 우리가 각막 절편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칼날을 쓰던 때와는 다르게 아주 정확하게 각막 절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식 수술 3단계, 각막 절편을 벗긴 후 각막을 레이저로 평평하게 깎아낸다. 라식 수술 4단계, 미리 만들어 놓은 각막의 뚜껑 절편을 다시 각막 위에 덮는다. 잘 됐습니다. 별로 안 아팠죠? 드디어 수술 끝! 그녀의 시력은 얼마나 회복될까? 다음날 안경을 벗은 정화영 씨의 시력 검사 결과는 바로 다음 날이에요. 어떨까? 야, 세상에. 얼마나 세상이 달라 보일까요? 와, 저 꿈입니다, 꿈. 맨 큰 글자도 안 보였었거든요. 전에는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였었거든요. 전에 촬영했듯이 시력 검사했을 때 숫자가 전혀 제일 위에 있는 숫자조차도 안 보였었는데 지금 1.0까지 나오니까 만족스럽습니다. 만족도가 높은 안과 레이저 시술.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 잘 봐야겠다. 라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각막 절편이 이탈되거나 떨어져 나가면 굉장히 안 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당분간은 보호대를 좀 착용하고 특히 주무실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문지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무실 때는 반드시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햇볕이라든가 자외선을 포함한 광선에 노출됐을 때는 각막 혼탁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